11.12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펜테인이 있습니다. 어, 단사슬 구조, 그러니까 사슬 형태인 이 펜테인인데요. 이 친구를 염소화를 해서 다음과 같이 클로로펜테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클로로펜테인으로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구조를 그려서 표현을 하라고 되는데요. 이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이 세 종류가 어떤 건지 일단 펜테인을 먼저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이 N펜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펜테인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얘가 이제 N펜테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염소화를 해가지고 수소 하나를 염소로 바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제 CL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이제 5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왜 카운트를 안 하나요? 라고 한다면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서는 왼쪽에 맞은편인 이 친구랑 똑같은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취급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왼쪽의 끝에처럼 연결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얘들은 중복이다 보니까 중복이라서 굳이 얘네들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구조를 그리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 끝에다가 염소를 집어넣게 됐었을 때 일단 이 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CL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CL 구조는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180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로 회전시켜 보게 된다면요. 아마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구조는 결국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회전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같은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같은 구조이면서도 이제 위에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왼쪽 끝에다가 염소화를 시켰을 때라고 하게 된다면은 밑에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른쪽 끝에다가 염소화를 시켰을 때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 끝에 하든 오른쪽 끝에 하든 결국엔 얘네들은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얘네들은 각각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애들이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동일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12번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요. 그 구조를 얘기해 본다 했을 때 5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이 두 번째 여기에다가 이제 염소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게 될 텐데 얘는 마찬가지로 180도를 돌린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말은 즉슨 이쪽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 구조의 모습은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염소화를 하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구조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만 밑에 있는 이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반대편에 있는 여기에다가 결합한 구조와 같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 두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180도로 회전했을 때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은 동일한 구조다라고 취급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한 종류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 종류까지 얘기했고요. 나머지 한 종류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 가운데에다가 결합을 했을 때 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종류를 얘기해 보게 된다라면요. 일단 펜테인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염소화 시켰을 때 나오게 되는 구조. 이 친구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여기에서 뭐 앞쪽에다 이게 기하고 입체를 따져서 뭐 앞으로 해야 되냐 뒤로 해야 되냐 뭐 그런 것까지 굳이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카이랄성을 따질 만한 그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종류의
이성지체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클로로펜테인에 대해서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결국엔 정답을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 11.12번의 정답은요, 이런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런 구조와 그 다음에 가운데 결합한 이런 구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5개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얘네들 밑에 있는 구조들은 위에 있는 구조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만 그리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1.12번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식 C3HOBr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이성질체 구조를 모두 그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질체 구조를 모두 그리긴 할 건데, 과연 어떤 이성질체가 가능할까? 결합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일단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 있냐면요.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마 이 개념은 유기화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결합에 대해서 특이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건데, 이 불포화도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탄화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포화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포화 상태가 아니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되는지 그걸 계산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불포화도 일단 여기서 계산하는 걸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이 불포화도라는 건요 2분의 가로 열고 탄소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상태마다 또 빼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할로젠도 같이 뺀다고 얘기를 할게요. 할로젠 개수. 일단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불포화도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나오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에 1에 대한 값이 만약에 1에 대해서 있다고 했을 때, 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1 같은 경우서는 1에 대한 값은 이제 얘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고리구조를 갖고 있거나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2에 대한 값을 갖고 있게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삼중결합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꼭 1이랑 2만 나오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불포화도를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3이란 값이 나왔어. 만약에 불포화도를 계산했는데 3이 나왔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1과 2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3개가 있다라던가 이중결합 3개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중결합이 2개이고 고리구조가 하나이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삼중결합 하나에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불포화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애초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C3HOBr 얘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프로페인 형식으로 만들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3, 6, 7, 8. 그래서 수소가 총 8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할로젠도 어차피 단일 결합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얘를 수소와 같이 비슷한 느낌으로 연결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분자에서 존재하고 있는 수소 결합 형태, 이렇게 수소로 결합이란다. 단일 결합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주변 원자들 있죠. 그 주변 원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8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3개, 여기 3개, 2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현재 6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프로페인에 대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프로페인이라던가 사이클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살짝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게 불포화도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유추할 때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이것 갖고 한번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해당 C3H5Br 얘에 대한 불포화도는 얼마일까?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얘는 2분의 가로 열고
탄소 현재 3개가 있죠. 2 곱하기 3. 일단 2는 그냥 그대로 더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 5개가 있고 할로젠의 개수 1개가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다 계산해보게 되면은 얘는 6이고 8이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2분의 8 빼기 6이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얘는 1이 된다. 그래서 불포화도는 1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1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바로 이중결합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고리 구조가 하나 있거나. 그래서 이 지금 불포화도 1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해당 C3H5Br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을 한 개를 갖고 있거나 또는 고리 구조 한 개를 갖고 있는 구조겠구나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을 하나를 갖고 있거나 고리 구조를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런지 그걸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 이중결합 같은 경우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일단 탄소 세개를 얘기해 보게 되면은 기존적으로는 이런 세팅을 갖고 있겠죠. 여기에서 1, 2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되겠죠. 너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귀찮을 테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탄소 세개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게 되면은 대충 이런 식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쪽으로 이중결합을 하시든 간에 이쪽으로 이중결합을 하시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거울상으로 그냥 뒤집기만 하면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중결합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브로민 BR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성질체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살짝 이런 폼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메인으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서 치환기로 메틸기랑 수소가 있거나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랑 BR이 있거나 이런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특이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치원기들이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우린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시스 이성지체라고 부른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시스가 있다라는 거는 그 말은 즉슨 트랜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트랜스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이 치원기들이 서로 엇갈린 상태로 존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밑에는 CH3라고 하게 된다면 위에는 브로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발력을 최소화해가지고 트랜스 상태로 또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중결합으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이성질체는 크게 두 가지로 시스에 대한 이성질체와 트랜스에 대한 이성질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얘는 어떻게 그려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탄소들은 그냥 선으로 그리신 다음에 시스니까 같은 위치에 그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리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 만약에 고리 구조를 만들고 싶어, 고리 구조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성질체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개의 형태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이클로 프로페인이 있겠죠. 삼각형으로 세 개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존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아리 이제 브로민이 껴야 된다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를 이렇게 딱 두면 되겠죠. 어느 방향이든 끼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끼든 아니면은 왼쪽 아래에다 끼든 어차피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 모양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이 세 가지 다 그리실 필요는 없다는 것. 이렇게 그려도 어차피 얘랑 똑같은 구조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이 11.14번 문제에 대해서요,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이성질체 구조를 모두 다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총 몇 개가 되냐면요, 이중결합에서 시스 하나, 그리고 트랜스 하나, 그리고 사이클로 하나, 그렇게 총 세 가지 구조가 있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1.14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총 세 종류가 있고요. 그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중결합에서 시스로 존재하고 있는 해당 구조 이거 하나, 시스 구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트랜스 구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다.
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리 구조로 있는 사이클로 브로모 사이클로 프로페인 그 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절 14번 문제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점 16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점 16번 같은 경우서는요. 구조를 그리지 않고 해당 화합물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지 알 수 있을까, 결정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 그리고 알켄, 알카인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탄화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다고 하셨을 때 이제 아마 앞 내용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각각마다 이제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 알켄, 알카인 이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요. 탄화수소로 존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떠한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는지 개념 설명이랑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라고 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알케인 같은 경우서는요. 알케인 그러니까 무슨 애인이 있죠. 이 친구들은 이제 단일 결합으로만 존재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포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N개가 있다면은 수소는 EN 플러스 2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나름 알케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인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켄 같은 경우선요 대부분 이제 어 무슨 N이라고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캔 좀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잠깐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요. 만약에 탄소에 N개가 있다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EN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어떤 게 있냐면요. CnH2n 같은 경우는 알켄뿐만 아니라 사이클로 알켄 같은 경우에서도 알케인 얘도 마찬가지로 CnH2n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갖고 있다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알켄이던가 아니면 사이클로 알케인이던가 고리 구조를 갖고 있던가. 아까 불포화도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불포화도에서 얘기를 해본다 했을 때 만약 1이 있다면은 알켄 또는 고리 구조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카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알카인. 무슨 아인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서는요, 이제 구조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탄소가 만약에 N개가 있다면요. 수소가 En-2개 이렇게 있습니다. 삼중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은 대충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 개념 우리가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일반 화학에서 해당 개념으로 만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걸 갖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형태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 형태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느냐? A번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얘는 지금 CnH2n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A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알켄의 형식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클로 알케인으로 있겠구나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해 보게 된다면은 헥센으로 있거나 아니면 사이클로 헥세인으로 존재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표현해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CnH En-2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 삼중결합으로 그러니까 알카인 형태로 있겠구나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알카인 형태로 있겠다. 그 말은 얘는 만약에 이제 형태를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뷰타인이 되겠다.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C번 같은 경우서는 이제 C5H12인데 그 말은 즉슨 지금 CN 아
CnH2n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CnH2n 플러스 2 모양의 형태로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지금 현재 알케인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5H12 이 친구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얘는 헥세인.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헥세인이 아니죠? 펜테인입니다. 죄송해요. 5개니까 5개니까 펜테인이 됩니다. 유의해 주세요. 펜테인이고 펜테인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D번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지금 C7H14 그러니까 CnH2n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CnH2n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알켄 또는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한 형태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7개다 보니까 얘는 헵테인으로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결합이니까 헵텐 이로 하던가 아니면은 사이클로 헵테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써보게 된다면은 헵텐 또는 사이클로 헵테인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번 같은 경우에는 C3H4가 되겠네요. 그 말은 이제 알카인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겠다. C3H4니까 CnH2n-2 모양으로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알카인 형태로 갖고 있겠구나 해서 프로파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프로파인이다 보니까 프로파인 이런 식으로 영문명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인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화학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A번 이렇게, B번 이렇게, C번 이렇게, D번 이렇게, 2번은 이렇게인데 사실상 해당 개념만으로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일반 화학의 기초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구조뿐만 아니라 불포화도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함께 적용해 보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살짝 무궁무진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카인 같은 애들 있잖아요. 알카인 형태 같은 경우서는 얘들은 뷰타인뿐만 아니라 이중결합이 2개 될 수 있고요. 이중결합으로 하는 그러니까 다이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리 하나 그 다음에 이중 하나에 가가지고 이제 사이클로 무슨 n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자들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은 얘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학력이 조금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해당 이 값만으로 어떤 구조가 될 거라 이거 확실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도 되기는 하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 이제 알카인, 알켄, 사이클로 뭐 알카인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하니까 뭐 이용해 보셔도 되긴 참고해 보셔도 되긴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갖게 된다라고 함부로 말하면은 좀 큰일 날 수 있어요. 특히 알카인. 다른 애들은 상관없어요. 다른 애들은 뭐 딱히 뭐 양 알케인,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셔도 뭐 굳이 상관은 없는데 알카인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근데 엄연히 말하지만 자연 상태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일반 화학 개념으로만 적용하게 된다라면은. 근데 유기화학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주의할 필요 있다는 거. 차라리 불포화도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인지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불포화도로 답을 해보게 되면은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마 게다가 뭐 일반 화학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불포화도 개념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당 개념만으로, 해당 정의에 있는 개념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11.16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알켄 또는 사이클로 알케인 구조를 갖고 있게 됐다. 그리고 B번은 알카인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다. C번은 알케인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다. 그 다음에 D번은 알켄 또는 사이클로 알케인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다. 2번은 알카인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 각 분자들에 대해서 명칭을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명칭들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멈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좀 글씨가 좀 안 예쁘네. 이거 좀 바꿀게요. 헥세인이에요. 헥세인. 네, 거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11.16번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8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11.18번. 11.18번 같은 경우서는요, 뷰테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네 가지 형태에 대한 뉴먼 투형식을 그리라고 하네요. 뉴먼 투형식.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비교하라 되어 있는데, 뉴먼 투형식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에 한번 언급한 게 있었거든요. 뉴먼 투형식. 그래서 뉴먼 투형식 그리는 방법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리 한번 어떤 식으로 얘기해 볼지 이제 표현해 보게 되면은 뷰테인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게 되겠죠. 대충. 그래서 얘에 대해서 뉴먼 투형식을 그린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중심이 될 만한 중심축이 될 만한 이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를 보셔서 뉴먼 투형들을 그려보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H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있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유명표를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친구들은 선으로 표현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한 다음에 표현한다고 했을 때 CH3, CH3 다음에 이번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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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식으로 유명표들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취연기 형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 메틀기들 있잖아요. 얘들이 지금 서로 정반대의 위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서 상태를 얘기해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안티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엇갈림 형태라고 얘기를 하나? 한글은 엇갈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안티로 배웠어요. 그냥 안티로 외웠어요. 어쨌든 간에 표현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의 구조로 스타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이 뷰테인에 대해서요. 얘는 지금 현재 이 중심축이 단일 결합으로 돼 있죠.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일 결합의 특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회전이 가능합니다. 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축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각 회전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마 이 네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걸 겁니다. 어차피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을 거예요. 각 회전 상태, 그러니까 뭐 가려지는 상태에 따라서 존재하는 안정도, 그 뭐 에너지 뭐 비교하는 그게 있을 텐데 아무튼 표현해보게 된다면은 한 30도씩 회전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보게 되면은 가려지는 형태가 좀 만들어지게 될 텐데 CH3 얘들은 무조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H 그 다음에 H 여기 CH3 이렇게 살짝 엉켜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전을 시켜가지고 얘들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가 CH3 이걸 얘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회전시켜서 이번에는 메틸기들이 CH3들이 겹쳐지게 되는 모양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아마 총 4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이걸 좀 인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볼 만한 모양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이거 안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만나는 형태. 얘를 아마 가리움? 가리움 형태라고 하던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아마 이클립스라고 할 거예요.
어, 스펠링 까먹어가지고 이클립스 아마 이런 형태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 형태 이거랑 그리고 아마 또 하나가 아마 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 아닌가? 얘인 것 같은데 얘를 가우치 그 가우시 형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가우체 아마 이렇게 됐는데 가우시 형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형태도 나름 교수님들이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형태에 대해서. 좀 특이점이 많나 봐요. 반발력이 좀 존재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형태를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그린다고 했었을 때, 안정성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정성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가지 형태에서 가장 안정한 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반발력이 제일 심한 거는 지금 메틸기들이죠. 메틸기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할 거예요. 그래서 안티 형태가 가장 안정한 형태일 거고요. 안쪽으로 모여질수록 매우 불안정할 겁니다. 덩치 큰 사람들끼리 좁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싫겠죠.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점점 불안해지게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형태는 안티 형태가 되겠고 가장 불안정한 형태는 이클립스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18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는 안정하고 두 가지 형태는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마 이 네 가지에서 얘를 기점으로 나눠가가지고 여기는 안정하고 여기는 불안정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얘도 솔직히 이렇게 만나는 형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애초에. 서로 그냥 다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걸 좋아하지, 뭔가 이웃하게 만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좀뭐 파이 결합을 한다면 모를까. 근데 얘들은 파이 결합을 안 하다 보니까 애초에 저런 형태도 딱히 뭐, 얘네 둘에 비해서는 안정하다라는 거지, 뭐 얘도 안정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제일 안정한 친구가 있는데, 굳이라는 얘기가 좀, 할 법 싶기는 하네요. 아무튼 돌아와서 아무튼 11번 11.18번 문제에 대해서 결국 요구하는 답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유먼 큐 형식을 그리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안정성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안티 형태가 가장 안정하게 될 거고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돌려질 때마다 점점 불안정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클립스 가리움 형태로 오게 되면은 매우 불안정해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그래서 메틸기들이 만나질수록 점점 불안정해지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11.18번의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뉴먼 투영식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가게 되는 루트를 가게 된다, 그런 이제 학년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뉴먼 투영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18번 문제 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0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0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클로뷰타다엔이라고 있네요. 밑에 뭐 구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구조 형태가 과연 안정한 분자이냐? 라고 묻네요. 그래서 만약에 맞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해당 사이클로뷰타다이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안정하지 않다.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방향족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이 방향족에서 여러분들 벤젠을 배웠을 겁니다. 벤젠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육각형에다가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중 단일 이렇게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 단일에다가 고리 구조, 이중이랑 단일로 연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엔 고리 구조야. 그러면은 웬만하면 방향족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사이클로피타 다이엔 고리 구조야. 심지어 고리 구조에다가
얘가 지금 현재 고리 구조인데 게다가 이중 단일로 되어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안정할까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 11.20번 문제의 의도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사이클로 비타 다이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그래서 안정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 안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많은 화학자들이 좀 살짝 좀 연구를 하면서 규칙성을 찾았어요. 규칙성을 찾아가가지고 방향족이 되려면은 이 방향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편제화된 뭐 파이 전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파이 전자죠. 이 파이 전자를 갖게 되는 개수가 4n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지 방향족이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벤젠 같은 경우에는 n은 1이라 쳐가가지고 이렇게 방향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n 플러스 2n개가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4n개가 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서는요, 얘들은 반방향족성이 된다. 그러니까 방향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사이클로 비타 다이앤 같은 경우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다 했을 때, 아무리 이제 공명 구조를 가져서 파이 전자를 돌린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치긴 하겠지만은, 하지만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반방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다른 입장에서 분자 오비탈 도표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분자 오비탈 도표로 좀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이 뭐라고 해야 돼? 벤젠 같은 경우서는요, 벤젠에 대한 분자 오피탈 도표를 좀 표현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자는 지금 현재 여섯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채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합에 대한 오비탈과 그다음에 반결합의 위치를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알맞게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안정적인 형태를 좀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이클로 뷰타 다이앤 같은 경우에서 얘들은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공룡 구조를 갖게 돼가가지고 1.5 결합,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정사각형에 대한 평면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럼 요거에 대해서 그 분자 오비탈 도표를 표현해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게 되고, 지금 현재 파이 전자가 4개가 있다 보니까 얘를 채워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결합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근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홀전자로 있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되어 수가 있거든요. 불안정해요. 이거 의미가 없다라는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나마 이 네 개의 파일 전자로 좀 안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된다면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일단 벤젠을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럼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약에 만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직사각형의 구도. 그러니까 이 말은 직사각형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냐면요, 이제 이중결합하는 친구들은 짧게, 단일결합하고 있는 애들은 길게,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짝 또 뇌피셜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서로 돌려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돌려지지 않게 되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얘를 살짝 길게 좀 휘어가지고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전자를 각각마다 홈트 규칙으로 채워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성과 반결합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정사각형으로 있을 바에는, 얘네들이랑 비교해보게 됐을 때 정사각형으로 있을 바에는 직사각형 형태로 있는 것이 그나마 더 안정하겠구나 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명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댔을 때 이론상으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제 분자 오피탈 도표를 좀 표현해보게 된다면은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런 공명구조 갖는 것도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해당 사이클로 뷰타 다이앤 같은 경우서는요, 안정한 분자라고도 얘기해볼 수 있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반방향적으로 뛰게 돼가지고 해당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겠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구조겠구나. 실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형태로 인해서 금방 무너지게 되겠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아와서 11.20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방향적이 아니에요. 반방향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20번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요. 정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안정하지 않게 된다. 안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해당 구조는 해당 사이클로뷰타다이엔 같은 경우에서는 반방향적성이기 때문에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화학자들이 만든 규칙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20번은 그렇게 해서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20번 문제풀이는 맞춰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불안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2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2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두 화합물을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화학 시험법을 제안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A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펜테인이 있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펜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냐 단일결합이냐 그 차이인데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A번에는 이제 시그마 결합만 있지만은 이제 B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파이 결합이 존재합니다. 이 파이 결합에 반응하는 시험법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에 반응한다. 파이 결합에 반응한다. 를 제거하는. 파이 결합을 이용한 시험법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한다. 그 말은 파이 결합이 있다. 그 말은 얘는 B번이 되겠다.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파이 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물질 중에서는 A번이 되겠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면은 파이 결합이 있구나. 그래서 펜텐이 되겠구나. 만약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얘는 파이 결합이 없구나. A번. 그러니까 펜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시험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재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소화 반응이 있거든요. 수소화 반응. 이제 금속에다가 뭐 니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백금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수소기체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이용해보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B번의 경우에서 만약 진행해보게 된다면 해당 반응을 얘기해보게 됐을 때 이제 CH3랑 CH 이런 애들이 있다면요. 얘가 만약에 이제 수소화 반응을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얘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이 파이 결합이 없어지게 되면서 펜텐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A 경우에서 만약 수소화 반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반응이 일어나네? 얘는 파이 결합이 있구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네? 얘는 없구나. 그렇게 해서 펜테인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해당 반응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펜테인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반응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아마 좀 확인하기가, 뭐 물질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펜테인인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뭐가 있나요? 라고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브로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로민 기체.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아마 촉매가 아마 또 뭐 있던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근데 얘를 이용해서 이제 파이 결합을 없애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B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얘는 이제 파이 결합이 있잖아요. 이 파이 결합이 브로민에 의해서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돼서 여기에 각각마다 브로민이 결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들은 CH3를 해서 여기에 하나 브로민이 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브로민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브로모가 됩니다. 다이브로모 펜테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왜 VR이 두 개가 있어? 깜짝 놀랐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A의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게 돼요. 얘가 해되게 되면은 파이 결합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네? 그러면 파이 결합이 있구나. 펜텐.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네? 그러면은 얘는 펜텐이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파이 결합에 이게 반응하는 시험법만 여러분이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방법이나 상관없습니다. 뭐 산화 환원을 하든지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 과망간이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도 딱히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1.2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뭐 두 가지 화합법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소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결합을 없애는 그 방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보자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서칭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 서칭할 때 가장 큰 목표는 뭐다? 아무튼 이 파이 결합을 없애는 파이 결합을 그러니까 파이 결합과 반응을 하는 시험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반응을 진행해야 하면 펜텐, 반응을 진행 안 하면 펜테인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것도 정답이 아니긴 한데 그나마 쉬운 방법으로 찾아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 방법이 그나마 낫다는 거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2번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4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4번 같은 경우서는요. 아세틸렌은 불안정화 화합물이다. 그래서 아세틸렌은 벤젠이 되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 반응에 대해서 25도씨에서 표준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델타 엔탈피 이걸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 같은데요.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겠죠? 애초에 반응식을 다 준 거 보니까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반응의 계산을 하려면은 생성물에 있는 엔탈피 C6H6 요거에다가 반응물 아세틸렌 C2H2 벤젠은 액체 상태고 아세틸렌은 가스 상태고 근데 이 아세틸렌은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 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라고 하게 된다면은 뭐 인터넷 서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부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을 갖고 와 보게 되면요. 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것만 갖고 봅시다. 벤젠. 벤젠이 여기 49.0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여기 있네요. 아세틸렌 얘들 갖고 올게요.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벤젠은 49.04라고 하고 아세틸렌은 226.6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엔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화면이 잘리네. 조금 옆으로 당길게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보시겠다. 그쵸?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값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대입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벤젠 49.04 49.04 킬로줄 퍼 몰.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에다가 빼기 입니다. 얘기합시다. 킬로줄 퍼 몰.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6.6 킬로줄 퍼 몰 곱하기 3. 얘를 계산해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두들겨 보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630.76 킬로줄 퍼 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해당 이제 11.24도 문제에 대해서요. 해당 반응의 표준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보기에는 얼마나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630.76kJ per 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 연력학 그 계산에 대해서 아직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네요. 해당 반응도 나름 여러분들이 잘 쓰여지는 개념이니까 엔탈피 계산하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24번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630.76kJ per 몰이다. 뭐 만약 유효 숫자 얘기해 보고 싶다라면은 네 자리가 되겠네요. 그쵸? 유효 숫자 네 자리로 한번 반올림을 시켜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630.8 kJ per 몰이 되겠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둘 중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거 골라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4번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6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6번 같은 경우서는요, 뭐, 말이 많네요. 그쵸?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CS랑 트랜스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문제에서는요, CS에 대한 개념과 트랜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인 겸에, 그 다음에 뭐, 혹시 하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누가 시스고 누가 트랜스인지 묻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랑 트랜스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개념 찾아보시면 알긴 하겠지만요. 시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치환기가 서로 마주 보느냐예요. 그리고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치환기가 서로 마주 보고 있지 않고 엇갈려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엔 지금 A랑 B를 보시게 되면은 시원기로 얘기해 볼 수 만한 게 지금 뭐가 있냐? 클로로가 있을 거예요. 그쵸? 클로로. 그리고 B범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클로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스랑 트랜스 얘기할 때요. 수소로 보시면 안 돼요. 수소로 보는 거 아닙니다. 수소가 아닌 다른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 유의하시면서 A번과 B번을 보시게 되면은 A번은 지금 현재 이 클로로 염소들이 현재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얘는 실수가 되겠다.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엇갈려 있네요. 그쵸? 엇갈림. 마주보고 있지가 않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트랜스가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11.26번에 대해서요.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A번은 실수고요. B번은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얘들 명칭도 쓰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일단 클로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다이 클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으로 고리 구조를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사이클로
그 다음에 프로페인. 단일결합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이클로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스랑 트랜스도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엔 다 합쳐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시스냐 아니면 트랜스냐 이거에서 짝대기를 그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탄소 번호를 매겨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리고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 염소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1, 2 얘들이 있고 걔들이 지금 현재 다이클로로로 있더라. 클로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분을 위해서 1번과 1번과 2번이 다이클로로 클로로로 있고 그 다음에 본체는 사이클로프로펜이더라. 사이클로 프로페인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스는 이렇게, 트랜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게 됐더라. 그래서 만약에 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시스 1, 2 다이클로로 프로페인, 아니 사이클로 프로페인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트랜스 1, 2 다이클로로 사이클로 프로페인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글로 얘기를 해볼 수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좀 쓸게요. 하나만 하게 된다면은 트랜스 1, 2 다이클로로 사이클로 프로페인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유기화학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한글 쓸 바에는 영어 쓰는 거 권장드려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요. 한글로 하면은 귀찮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11.16번들은 두 물질들에 대해서 두 화합물에 대해서 명령이나 표시도 다 할 수가 있게 되겠구나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6번 같은 경우에는 답은 아무튼 A번이 시스고요, B번이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명칭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11.28번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8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화합물 명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물에 대한 화합물 명명하는 규칙,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화합물, 그, 탄화수소에 대해서요, 탄수화물, 거기에 대해서 명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보세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보십시다.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이제 치환기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치환기와 가까운 탄소부터 번호를 매기세요. 그 다음에 그 치환기 명에 따라서 치환기 어, 명명에 대해서 명명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타이어 붙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명명할 때 규칙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칙 꼭 지키면서 하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화학자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지들끼리 멋대로 약속을 지은 거 가지고요. 막 배우는 우리들 뉴비들한테는 이 규칙 생각보다 꽤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는 거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본다라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규칙 지울 거예요. 만약에 정리하고 꼭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멈춰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명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번부터 보게 되면은 가장 긴 걸 찾아보자 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나열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친구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길 것 같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치환기를 보게 되면은 얘가 치환기가 되겠죠. 주변 원자. 얘가 치환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얘랑 가까운 가장 끝쪽에 있는 탄소를 번호부터 매겨보게 되면은 가장 맨 왼쪽에 있는 얘가 1번 탄소가 되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2번에 치환기가 있어요. 이런 이제 탄소가 CH3가 치환기로 하게 된다면은 얘는 메틸기가 되겠죠. 그래서 메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명칭을 써보게 된다면 5개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 5개도 결국에는 단일 결합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펜테인이 되겠구나. 본체에 대한 이름은 펜테인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A번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명명할 수가 있게 되느냐. 2번 탄소에 메틸기가 있는 본체 펜테인이 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숫자로 색깔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색깔로도 같이 한번 좀 표현해서 나눠보도록 하게 된다면은 2번에 아 2번에 메틸기가 있는 메틸 본체인 펜테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어로 만약에 내가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메틸 그다음에 펜테인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 근데 저거 M 좀 마음에 안 드네요. M 글씨가 안 예뻐. 죄송해요. M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이 B번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함정 요소를 좀 줬더라고요. 여기서 긴 탄소 사슬을 찾자라고 하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긴가라고 하게 되면은 낚여요. 왜냐? 지금 치환기 쪽을 보시게 되면은 C2H5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틸기가란 말이에요. 이거 이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살짝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탄소가 좀 6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왜냐면은 여기 지금 에틸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넷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치환기들 있죠. 라고 읽기에는 지금 현재 치환기들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럼 가장 치환기와 가까운 탄소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쪽에서 1번, 2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세야겠죠. 1번, 2번. 그쵸? 만약에 왼쪽에서 1번 하게 된다면은 3번에 치원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2번부터 치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좀 더 짧은 쪽을 먼저, 그러니까 이 치원기와 가장 가까운 탄소부터 먼저 번호를 매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른쪽에 먼저 번호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다. 그래서 6번까지 있기 때문에 B번에 대한 이제 본체는 어떻게 된다? 헥세인이 되겠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의 치환기가 있고 그 치환기를 보게 되니까 메틸기가 있네요. 그쵸? CH3. CH3니까 얘들은 메틸기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데 그게 총 3개가 있으니까 그 오노 다이 트라이. 그래서 트라이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트라이 메틸기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위치가 2번, 3번, 4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B번에 대해서 명명법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은 2번, 3번, 4번에서 3개가 있기 때문에 트라이 메틸 그리고
본체는 헥세인이기 때문에 트라이메틸 헥세인이 되겠다라고 명명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로 써보자라고 하게 된다면요, 영어로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느냐? 2번, 3번, 4번. 트라이는 영어로 TRI, 트라이메틸 헥세인, 헥세인. 이렇게 명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리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마커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똑, 똑, 똑.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좀 더 길잖아요. 그쵸? 가장 길게 탄소 사슬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5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쵸? 하지만, 밑으로 내리면은 하나 둘 딱 하면은 6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긴 탄소 사슬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가 정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으로 5개나 만들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 꼭 유의하시면서 탄소 사슬 정리하는 거 잘 이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서는 이제 세 번째 탄소 사슬이 있겠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시작을 하든 오른쪽으로 시작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세 번째 탄소에서 치환기가 있을 것이다. 이때 치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여기는 CH2, CH3 한꺼번에 묶어가가지고 CH2, CH3가 치환기로 있겠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치환기를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 에테인이 치환기니까 에틸기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주황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또 이거 하면 또 나중에 표현하기 애매하겠죠? 그래서 에틸기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3번에 에틸기가 있는 핵생이 핵세인. 왜 번호가 4번, 5번으로 돼 있어? 죄송해요. 그래서 얘가 4번, 5번, 6번. 그래서 얘는 핵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3번에 에틸기가 있는 에틸기가 있는 핵세인이 되겠구나. 3에틸 핵세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어로 써보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3에틸 핵세인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D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단 탄소 사슬을 표현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특이점이 뭐가 있냐 라고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쵸? 이중결합이 있는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틸기, 에틸기 이런 애가 아니라 할로제나. 할로제 원자가 지금 현재 치원기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탄소 사슬을 정하는 방법은요. 애초에 그냥 일단 이중결합을 이중결합이 있는 그쪽을 먼저 번호를 매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로민이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서는요. 치환기로 얘기해 본다고 했을 때 브로모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브로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번의 브로모를 갖고 있고요. 총 5개의 이제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펜테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하지만 지금 현재 이중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N이라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펜텐이 아니라 펜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B번에 대한 메인 본체는요, 펜텐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뭐, 굳이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1번과 2번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중결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이 되는 가장 빠른 번호를 먼저 써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이중결합을 시작하게 됐구나 라고 해서 말하게 된다면 1번 펜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설명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또 1번에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것도 그냥 무시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살짝 무시를 해서 그냥 또 펜텐이라고 박을 수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것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해당 구조에 대해서 이제 명명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됐냐면요. 일단 3번에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3브로모 3브로모 얘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그게 낫겠죠? 3브로모 브로모 그다음에 1번에 펜텐이 있기 때문에 1 펜테인 펜텐 펜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어로 쓰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3 브로모 그 다음에 1 펜텐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마 제 알기로는 이중결합 표시할 때 있잖아요. 얘가 아마 옛날 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 방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1을 우리 그 무슨 n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단일결합 표현할 때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미사라고 하나요? 그쪽 있잖아요. 전미사 부분에 씁니다. 요즘에서는요. 그래서 얘가 바뀌게 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된다면은 3 브로모 그 다음에 펜 트일 이게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요즘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쓰기엔 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기화학을 배운다라면 차라리 영어로 쓰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최근 걸로 명명 규칙을 쓰자고 할 때 이거 한글로 쓰기 좀 굉장히 애매해요. 무슨 N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하다 보니까 영어로 쓰는 거 저는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영어 명명을 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번을 보게 되면요. 2번 같은 경우서는 좀 내릴게요. 얘는 삼중결합이 있네요. 뭐 딱히 가지로 뻗어나가 있는 탄소 사슬은 없으니까 이대로 쭉 그어보시면 되는데 다섯 개의 탄소가 있지만 지금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중결합이 있다라는 거. 우리 삼중결합 얘기해보게 되면은 무슨 아인이라고 얘기해볼 수 있게 되겠죠? 알카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탄소 개수 같은 경우 번호를 일단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왼쪽에 하는 게 좀 더 이제 알카인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부터 번호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오른쪽부터가 아니라 왼쪽부터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2번과 3번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을 시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잡고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해서요, 명명을 해보자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되냐면요. 이 펜타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진짜 뭐야. 그, 색깔을 좀 나눠야겠죠? 색깔 표현하는 거 잊고 있었네요. 그래서, 얘는 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펜타인이 된다. 펜타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영어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영어로 써보고 싶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일단, 2번에, 2번에, 아, 2번에 펜 타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현대로 들어와서 얘기해 보게 되면은 이제 펜트 이 YA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일반 화학에서 말하는 건 옛날 거라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지장은 없어요. 현재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이게 옛날 버전이고요. 이게 현재 버전이에요. 마치 우리 아이오딘 요오드 말하는 것처럼 뭐 아밀레이스 아밀라즈 이런 기회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이랑 현재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 둘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자, 따라서 11.28번 문제에 대해서요 정답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A번은 이메틸펜테인이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게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서는 234 트라이메틸 헥세인이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0번을 3에틸 헥세인이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서는 3브로모 1펜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3브로모 펜텐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3브로모 펜트 1이엔이라고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서는 2펜타인이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명하는 규칙, 만약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면요, 유기화학에서는 이 명명법 하는 거 무조건 문제를 내요. 아마 이걸 다루고 있다라면은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그 명명하는 문제 분명 낼 테니까요. 명명하는 규칙 꼭 알아두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규칙을 꼭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화학자들끼리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수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좀 양해의 말을 좀 구하고 싶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야, 이렇게 해서 11.28번 문제 풀이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만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멍멍!